기준이 필요하신가요? 매일경제에는 흥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MBN골드, 김응태 그리고 조기준 매니저와 오후장 공략주 세워보시죠. 그 전에 현구간 시황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펀더멘탈에는 문제가 없다, 견조하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인데요. 그럼에도 투심에 의한 패닉셀일지 매도세가 거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종목의 개수 2,200여 개로 집계되고 있고 코스피에서는 1.62%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 코스닥은 1.85% 낙폭을 조금은 줄였습니다. 2% 넘게 상승하던 것에서 현재 1.86% 하락하고 있네요. 자, 코스피 오전장 흐름 어떤 흐름 보였는지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코스피는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조금은 낙폭을 줄이는 걸 시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HBM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고 또 2분기 호실적도 발표했지만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6에서 7%대 밀리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간밤 테슬라가 12% 급락한 영향으로 역대 최저가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에서 좀 상승하는 기업들 찾아봤는데요. 몇몇 바이오 기업들과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인버스 상품들이 상승률 상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코스닥 흐름은 어떨지 같이 살펴볼게요.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낙폭이 더 큽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건 조금 전부터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일단 그 안에서 2차 전지와 반도체 소부장들 두 강한 축이 밀리면서 또 지수 하락을 견인하고 있고 지난 이틀간 6에서 7%씩 급등했던 알테오젠 오늘 강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5%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재건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나타낸 점 눈에 띕니다. 자, 현구간 수급은 어떨지 수급도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매매 동향부터 일단 보시면 개인 홀로 코스피에서는 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수급 동향 체크해 보시죠.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을 오늘은 개인이 받아주는 모습, 개인 홀로 시장을 이끌어가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살펴볼까요? 비슷한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기관이 매수세를 늘리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닥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네요. 이렇게 현구간 시황 체크해봤고요. 오후장 공략주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보시죠. 개장 이후에 시장 분위기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보셨지만 여전히 낙폭은 큰 상황인데요. 그래도 한 가지 달라진 걸 찾는다면 에코프로 그룹주가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점. 여기에 또 LG 엔솔 등 2차 전지 쪽에서의 흐름이 눈에 띄고 있다는 걸 포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남은 오후장 저희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제 옷 색깔만큼이나 시장에 빨간불 전환하는 종목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는데요.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볼게요. MBN골드 조기준, 김응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시장의 조정이 참 깊은 사각이에요. 코스닥 지수가 800선 붕괴한 채 계속 그 아래에서 거래되고요. 코스피도 2715선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조정폭 오후에 더 커지게 될까요? 두 분께 의견을 받아봤는데요. 열어볼게요. 일단 조기준 매니저님은 조정이 나오는 지금에 대한 전략을 주셨죠. 매수 타이밍이다. 그리고 흥태 매니저님, 조정 가능성 조금 더 열고 보고 계십니다. 어느 쪽에서의 조정을 계속 열게 하는 걸까요? 어제는 일단 수급 짚어주셨는데 네. 오늘도 수급에서 회복은 안 나와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도 네.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직 한 발 더 열어놓고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만 하더라도요. 코스피 지수도 어느 정도에 대한 하방의 압력을 보이면서 저점을 이미 어떻게 보면은 지난 2,700포인트 정도를 이제 마감을 해주려고 하는데 이 바닥 지지권을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런 매물대에 대한 추락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외국인들에 대한 포지션도 나왔지만 지금 주가가 워낙에 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투심이 작용하는 거고 좀 있으면은 한 번 더 밀렸을 때는 조만간 반대 매매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주가가 한 번 더 한 차례 하방 압력이 버티지 못하고 더 내려올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에서도 코스닥이 좀 버텨내줘야 되는데 오늘 제약바이오들도 잠깐의 흐름은 있었지만은 오늘도 좀 추심 작용하면서 저점을 깨면서 800포인트를 내렸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저점을 한번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만약에 내일장에서 반등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한 번 더 한 차례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만약에 내일 반등한다라면 오늘 저점이라 생각하고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일단은 하루 이틀 정도는 좀 더 두고 보고 대응해도 늦지 않으니까는 그렇게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성향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김흥태 매니저님은 좀 지켜보자. 네. 건망하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하지만 조기준 매니저님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매수 타임이라고 보고 계십니다. 김유정 아나운서 아세요? 네. 네, 유정 아나운서가 오늘 낙폭이 큰 두 종목을 매수했다라면서 저한테 되게 밝은 얼굴로 다가오더라고요. 잘한 걸까요? 제가 저번 주에 그 손가락 실수로 2,650 갈 거라고 잘못 기사 나간 네. 거는 사과드립니다. 그럴 일 없어 보이고요. 그 미국 시장은 지금 테슬라가 지금 현재 그쪽은 실적이 안 좋은 줄 알면서도 보면은 로보택시와 더불어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때문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12% 빠지는 거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인데 미국 시장이 이렇게 하락해서 우리가 많이 빠지고 하이닉스가 지금 5조 4천억이나 벌었는데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지 만족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하이닉스를 팔고 있으면서 삼성전자를 지금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미 10조 넘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퀄테스트 곧 뭐 8월 달에 통과된다는데 원래 주식의 시장에서는 3개월에서 6개월 선반영 된다고 하는데 삼성전자 다음 달 지금 콜 테스트 그러면 한 달 전에는 이미 이제 반등 시장에 적응 반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외국인들이 살 거고요. 제가 보면 8만 원 지지하고 올라간다 그러면 시장은 좋아질 것 같고 시장의 재그 자금이 뭐 오늘 CMA가 85조고 뭐 200조가 넘어가는 자금이 있다고 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락하면 그분들은 정말 땡큐하고 살 것 같은데 부탁인 거는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12% 빠졌으니까 달러 바꿔서 미국 주식 사지 마시고 제발 한국 주식 너무 많이 빠진 한국 주식을 사시면 그냥 뭐 하면 ETF 그냥 사시면 코스닥 ETF, 코스닥 ETF를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 이 홍보대사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국내 시장 안에서도 돌파구가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하면요. 자, 그에 따른 전략도 한번 세워볼게요. 오후장에 저희가 공략해야 될 섹터 힌트를 받아봤는데요. 열어볼게요. 흥태 매니저님은 제약바이오 사랑 여전한 모습이고요. 조기준 매니저님은 삼성전자와 낙폭과대주를 보자라고 조언을 주셨어요. 제약바이오 요즘 섹터 되게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오늘 셀트리온의 상승을 보면 셀트리온이 이런 하락장에서 4%를 계속 유지한다고?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뭐 셀트리온이나 또 나쁘지 않은 흐름을 가지고 네. 있기 때문에 뭐 관심 있게 봐도 될 것으로 보시고요. 어제 뉴욕 증시가 안 빠졌던 게 헬스케어 관련된 맞아요. 종목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제약바이오라든지 이런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시장을 좀 버팀목을 내면서 버티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서 큰 틀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9월 달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또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좀 집중을 한다면은 제약바이오가 어떻게 보면 한 차례 또 가장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또 트럼프하고 해리스에 대한 이런 전략에서도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제약 업종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또 한번 도드라지게 날 수 있을 거라 보니까는 관심 있게 보는 게 어떨까. 워낙에 또 시장에 대한 주도주가 없었을 때는 마찬가지로 반도체 아니면 제약바이오 2차 전지였는데 2차 전지는 이미 한번 조정을 나오는 모습이었고 반도체도 이제 큰 폭에 대한 조정을 나왔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제약바이오가 차선택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흥태 매니저님이 시장의 조정 가능성을 좀 열고 보셨잖아요. 네. 그랬다면 방어 성격을 띠고 최근 시장을 지지해줬던 제약바이오 쪽 괜찮을 것 같다. 내용이 좀 일맥상통하게 흘러왔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은 삼성전자 여전히 매력 있게 보고 계셨고 낙폭과대주 보자 하셨는데 낙폭과대주 많아요. 좀 추려주세요. 제가 엊그제 얘기했던 카카오 지금 올라가잖아요. 카카오뱅크, 카카오 그 페이 네. 6%씩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뭐 장이 이렇게 하락하는데 삼성전자는 제가 보기에 외국인들이 사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낙폭 과대고요. 중대형주 중에 그래서 카카오뱅크, 페이도 지금 5%씩 올라가고 6%씩 올라가고 있으면 추가 상승 가능해 보입니다. 삼성전자 사시고 저는 엊그제 얘기했는데 하이젠, RNA 뭐 이렇게 올라갔는데 지금 HVM도 이제 물량 때문에 한 달 보유수 물량이나 두 달 뭐 이렇게 물량 때문에 하락하고 있는 HVM이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지 않고 있고 오늘자에 이제 SOS랩이 이제 보유수 물량이 해소되거든요. 오늘자에 이제 한 달짜리 물량이 나오면서 그 라이다를 만드는 자율주행 관련주인데 뭐 오늘 미래에셋에서 열심히 팔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파는 물량을 지금 현재 8,100원대에서 지금 현재 주고받는 상황에서 수급이 다시 풀린다 그러면 자율주행 관련 그다음에 낙폭과대주, JVM, 뭐 SOS랩도 좋아 보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께 오후장 공략할 섹터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오늘 시장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종목별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격적인 종목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종목에 대한 리뷰 먼저 도와드릴 텐데요. 김흥태 매니저님의 포트폴리오 열어볼게요. LS 일렉트릭을 저희가 얼마 전에 편입을 했는데요. 물론 수익은 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오늘의 낙폭을 좀 점검해 주실 것 같아요. 호실적이잖아요. 네. 근데도 급락이 나오는 이유. 참 시장 알쏭달쏭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사실 이 LX 일렉트릭을 이제 뭐 후발주로서 선택을 했는데 오늘 리뷰를 갖고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15% 가량 빠지고 있었던 모습이거든요. 사실 오늘 아침에 실적 발표했는데 사실 실적이 그렇게 막 좋은 실적은 아닌데 또 그렇다고 해서 나쁜 실적은 아닙니다. 네. 전년 대비해서는 뭐 이제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조금 이제 어느 정도에 대한 부합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날에 HD 현대 일렉트릭에 대한 이제 실적이 워낙에 또 세게 나오다 보니까는 거기에 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어느 정도에 대한 실망 매물이 나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어제 또 한 번 한 차례 또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오늘은 좀 쏟아져 나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미국 측에서는 전력에 대한 인프라를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모습인 만큼 역시나 마찬가지로 국내 장들에도 어떻게 보면 송전이라든지 이런 변압기에 대한 문제가 많이 심각하고 있는 시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오늘 같은 시장에서 빠졌을 때 22만 원, 21만 원짜리에서 차라리 지금에서 분할 매수라든지 신규로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이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아직은 좀 버틸만 구간이니까요. 지금 자리에서 오늘 오히려 21만 원에 대한 터치권이 나왔다 하더라도요. 매도하지 마시고 손절가를 조금 더 하향 조정해서 보신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조금 더 들고 가던가 아니면 신규로도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빠질 상황이 아니라는 포인트 LS 일렉트릭이었습니다.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걸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히림 한번 볼까요? 재건주 안에 또 속해 있는 종목인데 이 여론조사 하나에 트럼프 지지율이 조금 더 올라간다 하면 움직이는 게 재건주예요. 네. 트럼프 관련주 중에서 재건주가 대장입니까? 트럼프에서는 재건주가 대장이라기보다는 중국과 무역 전쟁이든 조선업이 대장이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재건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 관련주로서 또 수혜를 받는 종목이니까요.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히림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어제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러시아 측면에서도 평화 협상에 대한 어떤 논의를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보니까는 오늘 오전장부터 해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부터였죠. 그래서 오늘 오전장 내내 이제 재건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강했는데 히림도 목표가 7,500원인데 7,440원, 딱 60원이 모자른 상태에서 또 좀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오늘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수익을 실현해도 괜찮지만 저라면 지금이라면은 오히려 신규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니까 당분간 이런 재건 테마들에 대한 움직임 이게 짧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점을 본다면 목표가 7,500원까지는 홀딩 자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히림까지 리뷰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기준 매니저님의 포트폴리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단 1거래일 만에 40% 가까운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건 조기준 매니저님이니까 가능한 거겠죠. 어제 저희가 편입했던 하이젠 R&M 이 종목이 약 2거래일 만에 좋은 수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도 고점 대비 둔화되긴 했는데 그래도 10%대 상승이네요. 자, 하이젠 R&M 한국말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발음도 그렇고 대주주 이름도 디노코프라고 제가 이제 얘기했을 때 이게 올라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네. 대주주가 74% 들고 있고 자사주 그러면 2,600만 주가 대주주 자사주 물량이고 그러면 400만 주인데 3,000만 주 중에 오늘도 460만 주 거래됐고 어제 600만 주 거래되면 이게 보유서 물량이 6만 주밖에 안 되고 한 달짜리도 뭐 몇십만 주 안 돼, 그러니까 3개월짜리 물량도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뭐 LG 산전에서 보면은 이제 엘리베이터 보면 올티스 보면 그 모터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들어올리는 모터가 필요하듯이 그런 것들을 인수해서 하는 건데 이제 여기에 저도 디노코프가 모르겠는데 이제 일신방직이 24% 그러니까 그쪽 계열에서 들고 있구나 싶어서 이제 관련해서 모터 관련 하이젠 R&M이 이제 많이 움직였는데 제가 이제 요게 매수가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보유서 물량이 별로 없고요. 또 하나는 유통 주식가 400만 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수익 많이 나셨으니까 분할 매도 하시면서 또 15,000원까지 한번 수익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익 조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엔터로 가볼게요. 키즈엔터의 대명사죠. SAMG 엔터입니다. 수익이 한 7% 정도 나고 있고요. 오늘장에서 견조해요. 4.3% 오름권역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계속 보유해야겠죠, 매니저님. 뭐 아이들의 희망, 뭐 부모들의 뭐 주머니를 강탈하는 뭐 티니핑 관련해서 SMG 이게 낙폭 과대주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3만 원대 이상에서 거래되다가 지금 현재 만 원까지 너무 빠졌는데 우리나라의 티니핑이 아니고 글로벌하게 중국, 일본, 그다음에 세계, 남미, 뭐 이렇게 미국에서도 인기가 많은 티니핑이라든가 우리나라 K컬처를 알리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용이 아니고 세계용. 물론 이제 뭐 샤크도 있고 뭐 이제 많이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티니핑 뭐 여성들한테 인기 있고 또 여기에 그 외에도 이제 로봇과 그다음에 이제 유아용도 많이 있으니까 SMG 엔터 아마 저점을 찍고 있고 이제 이게 바닥에서 추가했던 많은 사업들을 접는다고 합니다. 뭐 의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접기 때문에 이제 아마 내실화를 가져가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갈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사랑의 하츄핑, 믿음의 미더핑, 이 캐치티니핑과 함께 저희가 한번 믿고 조금 더 보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좀 하락하는 종목도 보유하고 있어요. 올릭스. 수익률로만 놓고 보면 50% 넘게 올랐기 때문에 어제 오늘의 조정 뭐 이 정도쯤이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오늘 조정이라서 좀 점검 도와주시죠. 이제 뭐 사셨던 분은 들고 계시는 50%면 어마어마하게 이제 수익을 맞아요. 챙기셔도 되죠. 뭐 이 하락장에 이제 팔아서 딴 거 너무 많이 빠진 거를 사셔도 되고요. 혹시라도 못 사신 분은 이제 14,000원 밑에서 한번 이제 비만 관련주로 꼭 나는 못 사서 수익을 못 냈다 싶은 분은 올릭스를 한번 14,000원 이하에서 조정받을 때 사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요게 이제 비만 치료제 702A 관련해서 이제 체중 감량이 있는데 요게 병용 투어를 하기 때문에 이제 위고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은 많은 마운자로라든지 이런 쪽에 했을 때 병용 투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요 현상을 줄여지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술 수출이 분명히 나올 거고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마음에 드는 게 3개월에서 6개월 한 번만 맞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달 맞거나 매일같이 맞아야 되는 문제점을 해소했기 때문에 그 외에도 황방면성 그다음에 이제 체중 감량 외에도 탈모 치료제, RNA 기반의 탈모 치료제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서 한번 14,000원 이상 오늘 하락했을 때 한번 저점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50% 수익이지만 지금 조정을 추가 매수의 기회까지 될 수 있는 올릭스 기대감이 아직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뷰 도와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공략주 하나씩 편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 바로 열어볼게요. 자, 김은태 메이저님이 재건주에서 해인을 편입하고요. 조기준 메이저님이 시스템 반도체 대표 주자죠. 에이직 랜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 쪽으로 먼저 가볼 텐데요. 히림으로 수익을 이미 내고 계시고요. 그 밖에도 뭐 재건 관련해서 이미 언급을 많이 주셨었어요. 해인은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영위하고 있습니까? 네, 동사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건설기계 및 엔진 또는 뭐 발전기, 뭐 산업 정비를 하고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건설기계 쪽이다 보니까는 또 트럼프와 관련된 이제 재건 쪽에 대한 이제 포커스를 더 맞춰가고 있는 기업이냐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건설기계 쪽에 대한 분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프에 대한 이제 선거 공약에 대한 이제 수혜주라고 볼 수 있고요.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도 또 한번 수혜를 받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도 있지만은 이번 최근 들어가지고 지난해였죠. 지난해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방산주에 대한 사업을 또 다시 영위하다 보니까 신규 사업을 또 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매출 규모도 또 한번 크게 기여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지난해에서 이제 해군에 있는 해상 엔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립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방산 쪽에 대한 이제 트럼프에 대한 이런 모습들 또 우리나라가 역시나 마찬가지로 미 대선에 따라서 방산주들이 굉장히 지금 핫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아직 못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 맞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지난 방산 이슈부터 해서 워낙에도 바닥권에서 박스권 행보 자리를 걷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자리에서 한번 저점에서 대응해 보더라도 어차피 지금 자리 눌림목에서 나왔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이 전혀 없으니까요. 참고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가에 매수하면 편입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1차 목표가는 직전 고점 부분인 6,500원, 손절가 라인은 4,5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해인 첫 번째 종목으로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의 에이징 랜드 한번 들어볼게요. 모멘텀 알려주시죠. 일단은 오늘 뭐 이제 시작을 하락하고 있는데 뭐 반도체를 사야 되는데 뭐를 추천할까 했는데 뭐 제가 제일 잘 아는 종목을 골라왔습니다. 그리고 많이 빠졌고 그래서 에이징랜드가 과거에
외국인들이 10% 정도 샀다가 지금 0.44, 그러니까 4만 주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과거에 해외에서 시스템 반도체에서 가장 유명한 게 에이징 랜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하게 TSMC의 공식 파트너 8개 회사 중에 우리나라 유일한 회사가 하나고요.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제 이런 주문형 반도체 시장의 58%를 TSMC가 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16%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주문을 하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를 하면 결국에는 TSMC 하려면 에이징 랜드에다 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시장에 아직 삼성전자가 더 커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로 매출이 나오고 그런 건 에이징 랜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ARM의 2018년에 파트너고요. 그다음에 TSMC 2019년부터 파트너였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뉴로모픽 관련해서도 2004, 5년 전에 벌써 기술을 개발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블랙웰이라고요. 지금 현재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다이를 합쳐서 하는 게 이제 블랙웰인데 그와 관련된 기술도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루빈 기술까지 칩넷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주식을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4만 원 초반 지금 사시고 5만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3만 8천 원입니다. 에이징 랜드 5만 원의 목표가 3만 8천 원의 손절 라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공략주 각각 한 종목씩 만나봤는데요. 두 번째 공략주가 여러분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시장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략 먼저 들어봤잖아요. 그에 준하는 종목들이 하나씩 열립니다. 김은태 매니저님이 제약바이오 안에서 바이오니아를, 조기준 매니저님이 두산 밥켓을 이슈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갖고 오셨어요. 포인트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바이오니아부터 가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가 방어 역할 잘해준다. 앞서 이야기 나왔잖아요. 네. 방어도 방어인데 저희는 수익이 필요해요. 네. 가능할까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네. 알려주세요. 네, 바이오니아를 제가 픽을 했는데 지난번에 과거에서도 한번 바이오니아를 제가 한번 이제 픽했다가 수익을 좀 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왔는데 사실 동사 같은 경우는 분자 전자 시스템, 분자 진단 시스템하고 진단 시약을 또 연구하고 개발하는 업종인데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탈모 화장품에 대한 코스메르나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게 있고 최근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에서도 굉장히 뭐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거의 품절될 거 정도에 대한 그런 판매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남미 지역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한번 유통을 하면서 이제 매출액이 증가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럽에서 생산하고 판매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유통 관계가 되게 꺼려지는데 이번에 그 유통 관계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 미국 측에다가 또 생산 공장을 가동하면서 미국 측에다 바로 이제 납품할 수 있게끔 하는데 사실 이게 유럽 쪽에다 납품하다 보니까는 이게 국내에서 이제 식약처하고에 대한 재료가 안 맞다 보니까 허가가 안 된 재료를 이제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는 국내에서는 시판이 아직 안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됐을 때 문제점이 유럽에서 비싼 가격을 주고 저희 나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를 좀 더 간소화하기 위해서 미국 현지에서 생산을 가동하고 미국에서 팔고 그 수출을 다시 한번 국내로 유입하는 제도를 좀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을 때도 가격이 좀 싸게 좀 살 수 있는 메리트가 또 있고요. 일단은 뭐 탈모 화장품에 대한 이제 인기도가 워낙 높으니까는 거기에 대한 매출 비중도 커지는데 그 전에도 이제 바이오니아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이제 비엔날신이라고 하는 이제 다이어트 유산균을 판매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인기가 많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비엔날신보다도 코스메르나에 대한 인기가 워낙에 높다 보니까 아마 매출에서도 크게 성장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지난 4만 원에 대한 고점을 못 뚫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본다고 하면은 4만 원 위까지 한번 안착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편입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1차 목표가는 4만 원, 그리고 손절가 라인은 3만 3천 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니아, 비엔알신 저도 참 잘 아는 제품이에요. 요즘 다이어트 열심히 했거든요. 저희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조기준 매니저님의 두산 밥켓입니다. 두산그룹주 합병 철회 가능성까지 지금 열리는 상황. 그룹주가 급락하고 있거든요. 매수 타이밍 여기서 엿볼 수 있다면 뭘 보신 거예요? 그럼 제가 참고로는 다이어트 더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더 하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두산밥켓이 아무리 봐도 시장에 나온 합병 제동 관련해서 얘기 나왔을 때 이건 호재인데 왜 빠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밥켓이 정부에서 이제 합병 비율에 대해서 뭐 이렇게 지금 불리한 거거든요. 두산밥켓 주주들한테. 그래서 불리하니까 합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봐라 하거나 비율을 검토하거나 그다음에 합병을 안 한다 그러면 두산밥켓은 가장
큰 호재인데 그 외에도 이제 가자 우크라이나 제공 관련해서 가장 수혜가 두산바퀴엣인데 그 외에 현대건설기계라든지 이쪽만 올라갔는데 두산바퀴엣이 글로벌한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과거에 미국 회사였고 지금 현재 우리 건설 중자 그 관련해서 보면은 도로공사할 때 거의 이 딱정벌레 같이 생긴 고양이 모양의 마크가 굉장히 빨리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많이 보셨을 텐데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작년 한 해 매출도 거의 10조, 9조 7천억 매출에 1조 4천억 영업이익이 났는데 현재 시총이 4조 3천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현금을 1조 이상씩 벌고 있는데 합병을 제동하거나 그다음에 비율을 조정하면 훨씬 더 호재이고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제공 관련해서 전혀 호재 반응을 안 했습니다. 그만큼 실적도 좋은데 전혀 안 올라갔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호재인데 왜 빠지지? 아무래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46%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 7%, 그다음에 외국인이 38%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오늘 파니까 좀 빠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제동 상태라든지 그다음에 배당도 3.9%에서 4%대 배당이 나오고 있는 안정적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는 거고 현재 모든 상황을 봤을 때도 너무 빠지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기회가 매수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저번에 고점 합병할 때도 6만 원까지 올라갔다 왔는데 그 밑에 5만 5천 원까지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3만 7,500원입니다. 네, 두산 밥캣까지 만나봤습니다. 호재를 좀 호재로 봐야 된다라는 걸 잘 기억해 볼게요.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각각 두 종목씩 4개 종목이죠. 해인과 바이오니아를 김흥태 매니저님이, 에이징랜드와 두산 밥캣을 조기준 매니저님이 편입하셨습니다. 수익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무료 방송 소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김흥태 매니저님이 스치면 상한가 방송 이후에 10시 정각에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제 알려주시죠. 네,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장에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버틸 수 있는 구간인가 아니면은 포트를 새롭게 구성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고심해보는 그런 시장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해답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도움은 드릴 수 있으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내용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저녁 10시에 너튜브에서 김흥태 검색하셔서 많이들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0시 10분에는 조기준 매니저님이 준비하고 계시죠? 시장이 하락하고 있고 뭐 공포심에서 뭐 두려워할 텐데 분명히 어제 이제 김범수 회장의 구속 속에서도 지금 현재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 알려드릴 테니까 10시 10분에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시간도 매일경제와 함께해 주시고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